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LNF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에 맞지 않는 기업인데, 이 현실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기술력이라든가 회사의 어떤 지향점은 명확한데, 이 주가와의 괴리가 이 정도까지 큰 기업도 있구나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기차 회사를 뛰어넘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도 있는 테슬라와의 어떤 운명 공동체로 엮여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연 최저치까지 지금 내려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또 반전이 이루어질지 그 내용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 준비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이지만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면서 뉴스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대선 후보가 피격을 당했죠. 피격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싸우자 뭐 파이트 이러면서 이제 손을 성주기 밑에서 들고 퇴장하는 모습을 보는 미국인들이 이제 대선은 끝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이 어제 있었습니다. 큰 상처를 입지 않아서 우선 다행이고요. 한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성향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대선의 추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좀 기울 만한 그런 엄청난 사건이 어저께 터졌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 주주분들 그분들은 상당히 지금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그런 아마 감정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라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네, 오히려 친환경 하면서 그런 에너지를 갖다가 개발을 해내고자 하는 순간부터 쓸데없는 자원 낭비라든가 세금 낭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차라리 그럴 시간에 레거시 기업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게 오히려 미국을 더 부강하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이다. 몇 누차례 이게 공표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개똥 같은 짓이고, 그냥 내연기관차 석유를 뽑아내가지고 많이 굴러다니게 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우리 노동자들이 먹고 사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철폐라든지 어떤 지원 법안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분명히 포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만으로 우선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우리나라 이 전기차 기술들이 전부 이제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까지 일어난 이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지고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올라감으로써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시장이 다시 도래를 할 거고, 전기차 시장 캐즘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공포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도 이런 상황들이 여실히 반영이 되죠. 테슬라 주가야 뭐 어떻게 된다, 뭐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겨를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양극재 4대장이라고 하는 모든 업체들 주가가 지금 다 이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LG 엔솔을 비롯한 배터리 3대장들도 지금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시기가 언제쯤 지나갈까 지금 상당히 암흑기가 길어지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이거를 탈출할 거냐, 그리고 이제 어떤 악재 뉴스가 또 남아 있는지 요거를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지. 주가는 이제 돈이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좀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기차 관련주들이 우수수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소리들이 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이제 한병화 씨라든가 김현수 씨라든가 이 전기차에 좀 부정적인 멘트를 날리던 이 애널리스트들이 한층 더 명확하게 부정적인 리포트를 지금 남기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 한병화 연구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연비 규제를 폐지하면서 이 내연기관 자동차 길을 좀 살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더욱더 지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것이다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뭐 이런 내용들은 팩트로 좀 이렇게 반박을 할 게 있으면 하고, 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와중에 LNF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이유고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1분기, 2분기 연속해가지고 영업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고 재고 물량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됐다라고 하지만 지금 리튬 값이 아직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양극재 가격, 리튬 값 비쌀 때 사가지고 지금 왠지 똥값으로 팔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이 적자가 지금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노스볼트라든가 현대기아라든가 테슬라에다가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놓긴 했지만 이 계약이 이제 뭐 7년 계약도 있고 그렇죠? 뭐 얘기하지 않았지만 현대기아는 뭐 10년짜리 계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은 전동화 장비를 지금 설비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양극재를 바로 받아서 지금 조립 단계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출하는 계속해서 지연이 되거나 조금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우리가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4680 배터리 자체 생산을 하고 있는데 4680 배터리가 이제 수율이 만족할 만큼 잡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신이라든가 어떤 큰 이벤트성 어떤 재료가 터지는 상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이제 로보택시 관련해서 로보택시 시제품 공개를 8월 8일로 예고를 했었잖아요. 시제품을 이제 이 여러분들 앞에 내놓기에는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지연하겠다 해가지고 딜레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이제 시제품 출시도 10월 달로 연기가 되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다 악재예요. 리튬 값은 똥값이 됐고 양극재 비싸게 팔아가지고 양극재랑 리튬 값은 이제 연동이 되니까 지금 리튬 값이 똥값인데 양극재 비싸게 파는 놈이 어디냐 해가지고 적자 상태에서 계속해서 출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계약해놓은 양극재 물량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어쨌든 배터리 공장을 다 지어놔야만 납품이 가능한 건데 이 배터리 공장을 이제 착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한 길게는 2년 3년 정도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680은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배터리 수율이 잡히지 않다 보니까 양극재 이제 초도 제품으로 넣었던 것도 소진이 좀 느려지고 있고 4680이 결정적으로 많이 쓰일 만한 빅 이벤트인 로보택시 일정까지 늘어지다 보니까 LNF에 기대할 만한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좀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 건 명확해 보여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악재로만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뭐 실망했으니까 이제 엑시트를 진짜 논의해야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내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또 한 번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또 나올 것 같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 전기차에 대한 정책을 뭐 전면 폐기한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당연히 이제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뭐에서 이제 확인이 되냐면 지금 러스트 벨트라고 하잖아요. 러스트 벨트. 그러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공업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업지대. 공업지대에서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도 시도를 했었고 이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쪽에 지지세가 높기 때문에 많은 이제 유세도 하고 진정도 시키느라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얘기를 많이 나눴었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러스트벨트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러스트벨트보다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표밭도 또 따로 있습니다. 표밭이 따로 있는데 이 표밭들에서 조지아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중요 거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표밭 중에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수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표밭의 거의 75%가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차 세금을 막대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을 찍어달라. 왜? 우리가 이 전기차 보조금 갖다가 여러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지역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이 막대한 세금을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 이 중앙정부로부터 유치를 해서 주정부에 쓰겠다라고 해서 실질적인 전기차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주가 공화당 이제 당선 지역의 75%가량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기차 정책 이제 폐지할 거예요, 폐기할 거예요, 쓰레기통에 쳐넣을 거야 그러면은 이 75% 표밭에서 공화당이 다시 재당선이 될 가능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 입김 미국 의회에서 어느 정도
좀 공고한 이 위치를 다져야 되는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 주민들을 설득을 할 만한 어떤 당근을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화당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텃밭의 75% 정도 이 전기차 관련된 세제 혜택을 갖다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게 중론이고, 이거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증명하는 게 뭐냐? 밑에 보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나오죠. 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 지지를 하죠, 지금. 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지 않으세요? 트럼프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차 옹호자, 신봉자고, 일론 머스크는 내연기관차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친환경을 주구장창 외치고 있던 바이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게 일론 머스크고, 일론 머스크가 어저께 총격 사건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100% 지지한다. 100% 지지한다. 시어도르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에 내가 이 정도까지 지지했던 대통령 후보는 없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전기차를 바라보는 시각에, 혹은 친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 관점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전기차 옹호론자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그거를 이제 트럼프 쪽의 지지로 옮겨왔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한테는 상당히 좀 기이할 정도의 행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된 또 인사이트가 깊으신 분들의 어떤 영상들 이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그런 영상들을 한 번쯤은 쭉 토파 보시면서 향후 전기차 관련된 시장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만은 않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재선에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를 이제 정치권에 끌어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자문으로 지금 고려 중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에너지 자문을 담당을 하면,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또 혁명적인 정책을 내세우면서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의 사이가 굉장히 돈독해 보인다는 점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테슬라 사업에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딴지를 걸 확률은 상당히 낮아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LNF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주분들 입장에선 답답한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아요. 특출난 계약 소식이라든가, 이제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전기차 관련 혹은 뭐 양극재 관련해서 조단위 이 어떤 계약에 대한 소식들을 너무나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10년 동안 뭐 5조 원, 10조 원짜리 계약이 지금 터졌다. 이거는 이제 만성이 됐어요.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급 계약이 어떤 한 업체의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급상승으로 이끌기에는 지금은 약간 시기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합당한 이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이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뭘로 봐야 되느냐, 다시 한번 강조를, 이거는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냥 테슬라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업체입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업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테슬라의 목적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 테슬라의 목적에 따라서 전 세계가 어떤 혁명에 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쇼크라는 거는 나중에 지나봐야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단호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어느 정도까지 혁명을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일반적인 이제 피처폰, 제가 맨날 비유하는 거지만 피처폰에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스마트폰. 그러니까 피처폰 지금 쓰시는 분들이 뭐 전 세계에서 1% 정도 남아 있다라고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제는 99%는 핸드폰을 전화기의 용도가 아닌 인터넷 사용 혹은 내 생활을 바꿀 만한 어떤 휴대장치로서의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휴대장치입니다. 이제 핸드폰이 아니라, 이 전화기가 아니라 휴대장치로서의 역할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일론 머스크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에너지를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옛날에 피처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이제 전화기였죠. 전화기. 근데 이거를 갖다가 뭘로 생각하는 거냐? 지금 현재 자동차를 이제 바꾸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자동차를 뭘로 바꾸느냐? 휴대장치로 바꾸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휴대장치.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때까지는 한 가지 역할만 수행을 했었죠. 이동입니다. 이동 장치로서의 역할에 특화되어 있는 그 물건이 자동차라고 했다라고 하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냐? 이동을 하는 거는 보조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보조 역할. 보조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 우리는 사무실로도 이용할 수 있고 극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가정집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내 취미 공간, 게임장 뭐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휴대장치를 만들 건데 휴대장치가 뭐 365일 1년 동안 무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원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친환경 얘기하는 겁니다. 친환경.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원전과 친환경이고 뭐고 석탄이고 석유고 간에 에너지를 만들어내야만 우리가 어떤 삶의 변화, 극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이 에너지를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휴대장치를 구동할 수 있는 배터리에 장착을 해야 됩니다. 네, 배터리에 이제 보관을, 저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삶이 극적으로 바뀔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그 엄청난 에너지를 즉시 소모하지 않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용량만큼의 배터리도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그 배터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대량 생산의 가장 맹점은 뭡니까? 저가 생산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가 생산. 대량 생산과 더불어 저렴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런 완전히 달라진 환경을 이제 체감을 하고 이게 생활이 된다. 이게 생활이 된다.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만들면서 인간의 삶이 다 바뀐 것처럼 자동차를 스마트카화 시키면서 인간의 삶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고, 그렇기 위해서는 자동차만큼, 그러니까 휴대폰을 이용하는 이 배터리 용량이 있는 만큼의 100배, 1000배 이상의 고용량 배터리가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론 머스크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배터리 용량을 그만큼 또 대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만큼 고용량의 고출력을 내야 되는 배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렇죠?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양극재라고 했잖아요. 이 양극재를 어디 걸 써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LNF 거를 무조건 써야만 우리가 저가 생산도 가능하고 배터리 대량 생산을 도모했을 때 가장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인정한 양극재가 LNF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앞의 일만 봤을 때는 왜 LNF 주가가 안 오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반면에 테슬라 주가는 지금 $200 선에서 왔다 갔다 지금 목표를 잡고 있잖아요. 자, 테슬라의 주가 목표치가 제가 어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뭐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같아요. 모 애널리스트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분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3년 뭐 혹은 길게 5년 안에는 $500까지 무난하게 이제 진입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캐시우드라는 또 약간 반정신 나간 여자 있잖아요. 돈나무 언니라는 여자. 그 여자는 뭐 $1000 이상 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런 테슬라 주가의 흐름에 어떤 급격한 변화라든가 시총의 상승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동식 휴대장치를 만드는 회사로의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을 때 주가는 제가 볼 때 $1000 이상으로 갈 걸로 확신이 저는 생기는 상황이고요. 이런 확신을 갖다가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배터리의 어떤 대량 생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존 레거시 업체들이 내연기관을 버리고 전기차로 전환됐을 때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만큼의 노동 생산성을 창출해낼 수 있을 만한 기존 기업들의 어떤 활동량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기차 지원을 좀 시키려고 하는 입장인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업체든 간에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어떤 업체든 간에 지금 현재 전기차는 자동차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지, 휴대장치로서의 전기차 전환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무섭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테슬라는 움직이는 집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움직이는 집입니다. 움직이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지, 자동차를 전기로 굴리겠다라고 생각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휴대장치로서의 어떤 생산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시작되는 순간이 주가 폭등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주가 폭등의 시발점에서 이제 시제품이 양산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타임라인이 설정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배터리의 본격 생산은 가속화될 거다. 그리고 이 배터리 가장 성능 좋고 가장 고성능으로 긴 시간을 운영할 수 있을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LNF의 양극재가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재료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작년 올해 2년간의 어떤 주가 흐름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리석은 실수를 범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변화를 기대하시고 지금은 조금 참고 기다리셔야 될 만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안 좋습니다. 뭐 양극재 시장, 제가 이제 작년까지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매도의 어떤 뭐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든가 혹은 뭐 애널리스트들의 뭐 얼떡이 없는 막 공격이라든가 자료를 다 분석해가지고 얘는 이거 틀렸고 막 이렇게 반박하고 2차 전지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무조건 봐야 된다,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었는데 최근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2차 전지 관련주를 찍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너무나 무기력증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 계속 반등을 하지 못하고 지금 주가가 반토막 이하로 나 있는 상태가 1년 가까이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영상을 찍어서 희망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 입장에서도 힘이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또다시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공격하는 빌미 자체가 너무 지금 뭐랄까요? 비관 일색이기 때문에, 비관적인 전망 일색이기 때문에 이 비관적인 전망을 조금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가 반등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재신임을 받아서 재선에 성공할 걸로 보인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전기차 시장 캐즘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의 업황이 굉장히 우울할 것이다라고 뉴스가 또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씨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도 그렇죠, 전기차 쪽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태계는 이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전기차로 전환을 하느냐 아니면 내연기관이 살아남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이동수단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수단의 변화라는 거는 혁신적인 기업이 우리가 이때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다음 세계를 미리 보여줌으로써 생활이 바뀐다는 걸 인지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는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를 자동차라고 부르지 않는 그냥 공간의 이동으로만 우리가 치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향후 10년 안쪽에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계, 배터리 생태계의 발전이라는 거는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큰 흐름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꾼다, 이 개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행동 양식 자체가 변하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 그 행동 양식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배터리고, 이 배터리를 집체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공간을 움직이려면 배터리가 얼마만큼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모든 종목들을 좀 들여다보는 그런 의견 재정립의 시기가 지금이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LNF 하도 오르지 않고 답답하시니까 이거 이제 손절을 내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저는 이왕 그쵸? 그러니까 큰 흐름의 발을 담근 주주분들이시라고 하면 저는 LNF 종목을 뭐 지금은 좀 속이 쓰리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 10월 달까지로 지금 지연이 되긴 했지만 로보택시라는 플랫폼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생활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그 목격한 그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동 수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배터리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만한 시기가 되고 나면 지금 주가는 그랬던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과거로서의 어떤 이벤트로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자료를 담아서 대응 전략안에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떨어질 여지도 분명히 있어요. 주가라는 건 어쨌든 심리적인 문제고 우리가 여기에서 반등 재료를 빨리빨리 찾아내지 못하거나 혹은 이런 재료가 터지더라도 급격한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공포심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포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반등은 당분간 힘들 수도 있지만 트리거는 테슬라의 어떤 발표에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물론 노스볼트, 현대기아차 추가적인 계약 소식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재료들도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거 대응 전략 안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현대기아, 노스볼트, 폭스바겐, BMW 이런 개개별의 자동차 기업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다? 휴대전화가 아이폰으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 시점이고 그 아이폰이라는 형태를 그렇죠? 자동차 업계에서 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냐 그 보여주는 모습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얼마만큼 또 중요한 가치로서 주목을 받는가가 진정한 주가 부활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정상화, 주가 정상화가 언제쯤 어떤 이벤트로서 이어질지 대응 전략 안에 마련을 해놨으니까 관심 있다,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무료로 받아가셔서 꼭 여기 돈 버는 좋은 무기로 활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NF 대응 전략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010-6805-3196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LNF 앞쪽 두 글자 LN이라고 보내시면은 대응 전략 제가 무료 발송을 해드릴 거고 이 PPT 파일 안에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많이 안 꺼내고 있어서 그러는데 미국 진출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 그 파트너사의 어떤 준비 과정들까지 소소한 내용들 전부 빠짐없이 넣어놨으니까 많이 가져가셔서 꼭 필요한 정보들 입수하시고 돈 많이 버는 투자에 꼭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LNF 말고도 나머지 2차 전지 관련주들 혹은 장비 관련주들 궁금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010-6805-3196번으로 궁금한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해당 영상도 물론 이서방이 제작을 할 거고요. 대응 전략도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작을 해가지고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나 이 종목 궁금해요. 이거 요새 뜬다는데 투자해도 될까요? 혹은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많이 신청하셔서 제 꼼꼼한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보여드릴 테니까 꼭 좋은 정보들 꼭 취합을 하셔서 큰돈 벌 수 있는 기회 마련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서방 영상이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